여기 지역 최고의 흉물로 전락해버린 2천억짜리 국내 최대 규모 리조트 단지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요새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곳이 이렇게 방치된 지는 올해로 벌써 14년째인데요.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는 녹슨 컨테이너와 철조망으로 막혀 있고 사업권 승계 불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한때 태안의 랜드마크, 고수익 리조트라며 수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던 이곳은 이제 절규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거대한 리조트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충성, 전국 곳곳을 누비는 여우대장, 오늘은 충남 태안군에 나와 있습니다. 이 태안은 아름다운 서해안과 접해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덕분에 이 지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휴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대규모 관광 리조트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개발 계획도 등장하게 되죠. 태안에서 유명한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차를 타고 7분 정도만 이동하면 산길 한복판 특이하게 생긴 건축물 하나가 눈에 띕니다. 입구는 굳게 닫혀 있고 경계 또한 펜스로 쭉 둘러쳐져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공중 지원을 받아서 안쪽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닷가 바로 앞 마치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건물 두 동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정말 웅장한 모습이지만 이렇게 방치된 지는 한참이나 된 듯 곳곳이 노후되고 외벽에도 때가 잔뜩 낀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바로 옆 더 넓은 부지에는 이 시설의 핵심 구역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야, 진짜 이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곳은 지난 2008년 유럽풍 복합 테마 시설을 짓겠다며 야심찬 계획 아래 공사가 시작된 국내 최대 규모 복합 리조트 유러피안 리조트입니다. 무려 12만 평 부지 위에 워터파크와 객실 855개, 골프장, 상업시설, 놀이동산, 심지어 드라마 세트장까지 들어설 예정이었죠. 시공은 그 유명한 삼부토건이 맡아 당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만 보기엔 완벽한 프로젝트처럼 보였지만 문제는 이 리조트가 지상 10층 규모의 콘도 개별 호실을 일반 개인에게 분양하는 분양형 리조트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화려한 청사진과 함께 태안의 랜드마크가 될 것, 연 10%대 높은 수익률이 가능이라는 홍보가 이어졌고 이에 콘도와 상가수 분양자들이 몰려들었죠. 하지만 시행사는 결국 1,55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했고 2011년 4월 골조만 올라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 이후로 무려 14년 동안 이렇게 거대한 시설이 흉물처럼 방치되어 온 건데요. 이 과정에서 지급보증을 썼던 시공사 삼부토건도 2천억 원대 손실을 입으며 크게 흔들렸고 시행사와 삼부토건 당시 부사장 간의 뇌물수수까지 드러나며 사건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는 달콤한 분양 광고만 믿고 이곳을 분양받았던 개인 수분양자들에게 돌아갔죠. 이후 결국 공매로 넘어간 이 리조트는 지난 2016년 최초 감정가가 무려 2천억 원대로 책정됐는데 이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다시 이어받을 곳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무려 22번이나 유찰된 끝에 한 법인이 400억 원에 최종 낙찰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인 또한 이 리조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나서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우선 투자자들과 지분 문제 등으로 2년 넘게 소송전을 벌였고 게다가 여기서 공사를 했지만 공사비는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건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 국어부지를 점령한 채 유치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기 보시면 컨테이너와 철조망으로 출입구가 막혀있고 곳곳에는 유치권 행사 중 사업권 승계 불가라는 문구가 빨간색 락카로 적혀있는 모습입니다. 꽤나 섬뜩한 모양새인데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받지 못한 돈이 있으니까 달라는 거죠. 한때는 이곳에 상주하는 인원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싸워왔는지 곳곳에는 녹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 리조트를 400억에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주는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 땅에 제대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니 골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결국 이 소유주는 업계에서 유명한 로펌을 선임했고 곧 유치권자들과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시작됩니다. 이 유치권자들은 우리가 실제로 공사를 했고 그 대금을 받지 못했다라며 약 42억 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청구했고 반대로 소유주 측은 유치권 자체의 성립 여부를 강하게 문제 삼았죠. 그렇게 양측의 주장은 여러 차례 부딪혔고 길게 이어진 심리 끝에 결과는 유치권자들의 패소, 새로운 주인에게 돈을 받으려 했다가 오히려 8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법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며 이 리조트 공사가 다시 재개되나 싶었지만 곧이어 터진 코로나19로 국내 건설 경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여기에 건축 자재값까지 치솟으면서 이 리조트를 낙찰받은 소유주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해당 소유주인 A법인은 이 건물 때문에 매년 2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이 유령 건물을 철거하려 해도 수백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공사 재개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이 유러피안 리조트는 별다른 대책도 없이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대 주민들의 한숨도 점점 깊어지고 있죠. 지자체 역시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민간 소유인 이 리조트를 지자체가 마음대로 손댈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태안의 아름다운 바다를 품고도 누군가의 욕심으로 인해 시간이 멈춰버린 이곳. 공사가 다시 시작될지, 철거가 될지, 아니면 이 모습 그대로 평생 남을지 아무도 속 시원히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곳에 남은 건 결국 연관된 사람들의 깊은 상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는 아직도 이렇게 방치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도 계속 줄어가는 마당에 이제는 콘크리트를 더 쌓는 개발보다 지금 있는 공간을 어떻게 살릴지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안의 이 넓은 바다처럼 언젠가 이 자리에도 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길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우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